뜸하게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있는 경우, 그리고 속이 이렇게 수평으로 찢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찢었다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복합 파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이나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나 뭐 무릎 안에 뭐 연골판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고, 장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무릎 내뿐만 아니라 무릎 바깥쪽의 구조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간단하게 무릎에 뭐 주사만 맞고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한 0.5cm 정도의 구멍만 뚫어서 하는 이렇게 관절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절 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무릎 바깥쪽의 구조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저희가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환자의 증상을 봐서 무릎 안에 연골이나 연골판, 십자인대 이런 무릎 내에 구조물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MRI로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인데, 이제 물론뼈가 상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상하긴 상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연골이 떨어져 나갔느냐, 이게 붙어 있느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판단하기가 사실 좀 힘들고요. 연골판이 원래는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뛰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열이 되었긴 되었지만 뭐 모양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MRI상에서 사실은 찾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염증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물인지 골마가는 이런 심한 염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인지, 이런 것도 MRI상으로는 판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뭐 또 한 예로는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 완전히 다 파열됐을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면 되겠지만, 한 50% 정도 파열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이게 50%인지 아닌지는 MRI만으로는 판독이 사실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보다는 내시경 검사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환자도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본인 무릎 안의 상태를 같이 볼 수가 있고, 보호자도 또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MRI 사진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하기엔 좀 힘들죠. 하지만 이런 거는 뭐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이해력도 좀 빠르다는 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게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치료가 있습니다. 연골판 찢어진 부위를 잘라내느냐 아니면 다시 꼬매서 복원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찢어진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은 뭐 어떻게 이게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찢어진 상태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봉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튼튼한 연골판과 사용하지 못하는 연골판을 구분해서 최대한 많이 이게 튼튼한 연골판을 남겨두는, 이런 식으로 원래 반달 모양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만을 많이 남겨두는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연골판의 가장 바깥쪽입니다. 관절낭과 이게 붙어 있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는 충분히 꼬매서 봉합을 해서 잘 치료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골판은 무릎 안쪽으로 갈수록 피가 없고 무릎 바깥쪽으로 갈수록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안쪽은 사실은 봉합을 해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치유가 되지 않고요. 이런 바깥쪽 면은 꼬매 놓으면 물론 뭐 젊으면 젊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붓고 바깥쪽이면 바깥쪽일수록 좀 더 치유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꼬매서 다시 봉합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화면인데, 뭐 어떤 부위가 찢어지든 살을 요새는 거의 째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뭐 바늘 같은 기구를 통해서 어떤 부위든 다 이렇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꼬매놓고 안정을 취하면 대개 한 6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의 봉합이 되어서 체중을 구하고 걸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경험이 이제 많이 쌓여야지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옷이 찢어졌을 때 바늘로 옷을 꼬매듯이 뒤쪽을 보면서 이렇게 꼬매주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이걸 놓치거나 뭐 쉽지 않게 이 기술, 그러니까 이 수술 자체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살을 좀 째야지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튼튼하게 꼬매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치유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연골판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뼈에 이제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뼈와 연골판 사이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아예 연골판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에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을 통해서 뼈에 다시 구멍을 뚫고 이런 식으로 원래 자리에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연골판이 굉장히 많이 잘려 나갔을 경우에는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50대 이하고 관절염이 심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을 많이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관절염이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기 전에 보통 이런 다시 연골판을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동종 이식건이라고 해서 이제 사체에서 가져온 연골판을 본인의 몸에 이렇게 꼬매서 다시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골판 이식을 해서 잘라서 거의 뭐 정상적인 모양,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골이 된 걸, 연골판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월상 연골판의 진단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절 연골이 손상됐을 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물렁뼈가 이제 관절 연골이죠. 이제 연골은 지금 최근에는 대부분 어떤 손상이든 간에 내시경으로 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몇 가지 이제 수술 종류에 따라서 내시경뿐만 아니라 조그만 절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많이 흔히 이제 쓰이고 있는 수술 방법이 이런 미세 천공술이라는 건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보통은 정상적인 연골을 계란 흰자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깨끗한 부위 외에 이렇게 노랗게 드러난 부위가 연골이 떠져 나가고 생긴 뼈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있을 때 또 사용하지 못하는 연골을 주변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우리가 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면 연골하고 어떤 염증 반응이나 여러 가지 뭐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모이면서 마지막 화면과 같이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생된 연골은 사실은 원래 있는 이런 연골하고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성질의 연골은 아니고 조금은 강도가 약하고 또 쉽게 손상을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이렇게 자가 골연골 이식 수술인데 이것은 뭐 본인의 무릎이나 무릎에서 보통 이렇게 우리 보행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서 필요한 연골을 떼어서 이렇게 많이 손상을 받은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그 원래 아프지 않은 부위에서 연골을 떼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식한 연골은 원래 연골하고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좀 더 결과는 사실은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수술이지만 한정없이 연골을 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받은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가 연골을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 뭐 연골을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골 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뭐 수술을 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주문해서 하는 뭐 최근에 나온 뭐 최신 신기술인데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결과는 참 좋다고 하지만 단점은 그런 수술들은 관절 내시경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무릎에 이때 절개를 가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무릎 관절과 관련해 이 보편적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물론 그냥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무릎이 많이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찰을 내보면 이제 관절 안에 물이 많이 차서 부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다른 데서 물을 여러 번 뽑았다. 근데 자꾸 물 뽑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또 뽑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물이 많이 차면은 무릎 안에가 빵빵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릎을 굽히고 걷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많이 부은 양이 많을 때는 저희가 물을 뽑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물이 찼느냐 원인을 찾는 것이고요. 물만 이렇게 하염없이 뽑고 또 지내다 또 차면 또 뽑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 자체를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물을 뽑았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 물이 왜 찼는 건지 관절염 때문에 찬 건지 안에서 어떤 손상을 받아서 물이 찬 건지 또 이게 물인지 피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또 다시 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일 흔하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약이나 이런 걸로 지켜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아직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좀 이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도 좀 젊고 하신 분들은 약물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좀 더 사용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연골판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연골판만 수술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 보면서 당장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좀 젊거나 운동을 해서 찢어졌거나 무릎이 지금 많이 부어 있으면서 급성으로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꼬맬 수 있으면 빨리 꼬매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하고 꼬매든 잘라내든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고 찢어져 있는 연골판이 물렁뼈를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상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연골판이 찢어져서 잘라낸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라내고 나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사실은 다 잘라내도 사실은 한 2주 정도 지나서 걸어 다녀도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거의 잘 없습니다. 없고 많이 잘라내면 많이 잘라낼수록 관절염이 많이 빨리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잘라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봉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꼬매달라고 하면 꼬매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게 붙지 않으면 다시 잘라내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10대 청소년이다 하면 재수술을 각오하고서라도 한번 봉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중년을 넘어서신 분들은 사실은 그 가능성을 보고 봉합해도 잘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잘라내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연골이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반월상 연골판은 잘라내고 나면 재생이 되지는 않고요. 관절 연골도 그냥 놔둬서는 그렇게 재생이 되지는 않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재생이 좀 더 되도록 앞서 말한 이게 그 뼈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게 한다거나 어떤 자극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재생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강도와 원래의 질하고 똑같은 그런 연골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손상에도 다시 손상을 받거나 그걸 연골이 조금 재생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골이 재생이 됐지만 조금 약한 연골이다. 그리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골 재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양의 원하는 모양대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여름철 등산이나 축구, 농구 등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 무릎이나 발목 등 이 관절이 손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도 좋지만 이 철저한 준비 운동과 무리하지 않는 활동으로 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와 관련한 무릎 손상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닥터의 유지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릎 손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메디컬 닥터에서는 무릎 관절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병원 곽완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네. 말하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무릎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같이 보시면 무릎은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이 기둥으로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뼈 사이에 사이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절에는 그 뼈 끝을 이루고 있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관절 연골, 보통 이게 물렁뼈라고 얘기합니다. 연골이 있고 이 뼈와 뼈는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뭐 안쪽, 바깥쪽 그리고 무릎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로 인해서 관절이 어긋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이 관절 안에 있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무릎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대퇴에서 내려오는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들이 뼈에 붙어서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뭐 나이가 들고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아파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시작할 시점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이 이제 퇴행성 관절 진행을 해서 관절이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더 진행을 해서 뼈와 뼈가 맞닿았을 때쯤에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관절 연골이 따르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서 대개 우리나라에는 55세 이상에서는 80%, 75세 이상에서는 99% 정도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한 관절염에서 생긴 어떤 연골뿐만 아니라 술관절 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다시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겠고 비만인 환자나 다리가 안짱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휘었다거나 하는 환자에서 좀 더 호발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퇴행성 관절염인데 연골만 따르냐 이렇게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연골도 물론 딸지만 그 주위에 있는 뼈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뼈의 변화 이후에는 또 관절낭이나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약화된다거나 하는 변화도 동반되게 됩니다. 물론 그 관절염에 의해서 닳고 변화하는 것이 유전적인 관계, 나이나 그리고 뭐 체중과도 관계가 있지만 통증과는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아픈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무릎 모양이고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관절염이 온 무릎의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뼈의 끝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손상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에 손상이 있으면 뼈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낭종이 생기게 되고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많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안쪽에 이제 활막액이 좀 더 과하게 증식이 되어서 무릎이 붓는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흔히 관절염을 예상을 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좀 불편하다든지 하면 모두 관절염으로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관절염으로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도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골관절염의 증상은 뭐 간단하게는 뭐 아프죠. 근데 어떨 때 아프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보행 중에 아프고 자세를 보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아니면 특히 평지보다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이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예전에 뭐 비가 올려나 관절이 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날씨가 습하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되면 관절의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관절이 뻣뻣하다든가 물이 차서 부어오른다든가
염증이 생기면서 열감이 난다든가 하는 증상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릎 안쪽으로 이쪽 부위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그런 증상도 있고 다 펴지거나 다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진행을 많이 했을 때는 다리가 힘이 빠진다거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안짱다리가 심해져서 다리가 많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은 뭐 많이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자고 일어났을 때, 당연히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날씨가 많이 흐려졌을 때, 이럴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도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좀 더 올라가고, 뭐 저희가 치료하는 것 같이 약이나 이렇게 주사로 인해서 통증을 다시 낮출 수가 있고요. 날씨가 습해진다든가 힘든 일을 많이 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통증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흔히 환자분들이 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없이 뭐 기분이 좋을 때는 통증도 같이 또 감소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퇴행성 관절염은 이 노화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치료가 되는지 완치가 되는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완치가 되는지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질문을 외래에서도 많이 받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낫느냐? 낫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나을 수는 없고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 짧고 그로 인해서 그 주위의 것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먹고 많은 좋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퇴행성이 온 관절염을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목적은 퇴행성 관절염을 없애서 완전히 낫게 한다. 그것이 아니고 가장 큰 증상이죠. 통증을 치료를 해서 통증을 없애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뭐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보조기나 약이나 뭐 생활 자세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안 되면 물리치료하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결국 그래도 통증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고요. 네, 관절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운동을 하고 많이 걸으면 괜찮은지 뭐 걸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보통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환자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걷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신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완충작용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신발을 착용하고 아스팔트보다는 운동장이나 풀이 있는 잔디밭을 많이 걷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무리하게 너무 걷지를 말라. 걷는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뭐 노화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약 먹고 주사 먹고 원래 나이가 들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외적으로 요즘은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주사 치료나 뭐 혹은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뭐 치료 이후에 통증 없이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목표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첫 번째는 아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고 아프지 않음으로써 어떤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 관련 어떤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의 뭐 생활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수술적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절하게 빨리 진단을 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치료를 하려면 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무릎 환자가 처음 오면 당연히 환자를 병력을 청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고 어느 부위가 아프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엑스레이 사진, 그러니까 무릎 엑스레이를
찍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사진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던데 괜찮다던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물리치료나 주사만 이렇게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율병원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고 물론 연골이나 뭐 연골판 이런 근육들 이런 것도 엑스레이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서 관절염이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손상이 의심될 때는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 중에는 뭐 무릎의 검사는 MRI나 관절 내시경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MRI는 흔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MRI 대신에 관절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관절 내시경 검사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릎 안에만 뭐 주사를 놔서 환자가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검사입니다. MRI보다 연골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환자 및 보호자가 MRI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MRI에서 놓치는 부분도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숨어있는 병변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뭐 단계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 오늘은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중기 뭐 아니고 이제 말기 되게 심한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 초기에는 보통 관절 내시경으로서 치료가 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져 가고 관절이 내려앉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교정하는 수술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말기로 가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초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시경 수술입니다. 내시경은 앞서 말한 대로 카메라를 무릎 안에 넣고 구멍을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0.5cm 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상된 연골을 뭐 다시 재생시켜주는 수술이나 연골판을 찢어진 것들을 꼬매주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인데 초기 관절염이 아주 유용하고 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수술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데 이 연골이 다 손상을 받고 밑에 있는 이런 뼈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수술까지도 내시경을 통해서 다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여서 다리에 변형이 와서 다리가 O자로 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리 모양 자체를 다시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심해도 나이가 젊은 환자에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만 할 수가 없는 나이가 젊은 환자 그런 경우에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내 병변을 치료해주고 추가적으로 다리의 그 축을 맞춰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간단히 도식화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무릎 아래에 있는 뼈에 인위적으로 절골을 가해서 뼈를 벌려줌으로써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다시 휘게 만들어서 체중 부하가 안쪽으로 보통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맞춰주면 체중 부하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걸릴 수 있도록 해서 안쪽에 있는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수술이 절골 교정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다리 변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뭐 다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뭐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뭐 늦췄다 수술을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해져서 병원 오시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 전에 사진입니다. 뭐 안쪽 무릎 뼈가 다 이렇게 붙어서 관절이 완전히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인공관절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연골과 뼈를 제거하고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인공관절 수술은 뭐 정확하게 하지축을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는 다리를 일자로 다시 맞춰주고 그렇게 수술이 되어야지만 인공관절도 오래 쓸 수가 있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